자, 등차중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 등차중앙의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의 특별한 특징을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등차라는 것부터 새롭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새롭게. 등차는 원래 뜻이 차이가 같다. 차이가 일정하다. 이 말이 등차야. 등차. 차이가 일정하다. 근데 차이라는 말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차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약속한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차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이라는 건 그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앞항을 뺀 값을 차이라고 부를 거야.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수열에서는 모두 그 항에서 앞항을 뺀 거를 차이라 할 거야. 그 항과 연속한 두 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연속한 두 항에서 그 항에서 앞항을 뺀 거. 예를 들어서 뭐 4, 7, 15, 9, 6이 있다 하자. 그러면 차이를 구하라 그러면 7에서 4를 뺀 3이 나올 거고요. 15에서 7을 뺀 8이 나올 거고. 9에서 15를 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6에서 9를 뺀 마이너스 3. 이게 차이야. 됐죠? 차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수열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런데 차이가 무엇하다? 같다. 이게 원래 등차 수열의 정확한 뜻이거든요. 자, 등차 수열 하나 만들어 보십시다. 등차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하는 거야. 쫄지 말고 차이가 일정을 쭉 나열해보자. 자, 차이를 구해봅시까? 보실까? 4. 차이를 구해보실까? 4. 차이를 구하면 4. 차이가 일정하네. 이 차이가 일정한 걸 우리는 공통차이라 그래서 공차라 불렀던 거죠. 마찬가지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 확인되실 거야. 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연속한 세 자연수가 있다. 그지? 세 자연수가 있는데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요 앞에 두 녀석의 차, B에서 A를 뺀 값, 이게 차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겠죠? 순서가. C에서 B를 뺀 값이 차이가 날 건데 그 차이가 무엇하다? 같다라는 말이야. 맞나요? 차이가 일정하다. 그죠? 이게 꼭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등차 수열에 연속한 세 개가 있으면 항상 차이는 일정하다. 따라서 B가 이렇게 슉 넘어가면요. 2B가 나올 거고요. A가 슉 넘어오면 A 플러스 C가 나와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사실 요거보다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암기하자. 시작. 가운데 녀석의 두 배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자, 이거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기 보기를 보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세 개를 딱 잡으시고요. 가운데 녀석의 두 배랑 양옆의 합이랑 같은지, 가운데가 딱 평균인지 중간에 있는지 알아보자. 근데 당연한 거 아니니 생각해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는 공차를 더했잖아요. 하나는 공차를 뺐잖아요. 그럼 둘이 두 번 더하면 얘 가운데 게 나와야겠죠. 얘 더하면 두 번 더한 거랑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어떤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별이 있어, 별. 근데 한 번은 별에다가 3을 더했어. 하나는 별에다가 3을 뺐어요. 그러면 난 뭐야? 난 가운데 있지. 다른 말로 딱 가운데 평균에 있지.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얼마나 돼? 2별이 나오잖아. 아, 근데 가운데 두 배는 같겠지. 당연한 거죠. 나는 평균이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로 가고 다섯 개. 그럼 가운데 있어 없어? 가운데. 가운데 있지. 가운데. 빵 가운데. 그러면 얘 둘이 더한 것도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 둘이 더한 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14가 나오겠죠. 얘가 가운데니까.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대. 정말 중요한 얘기야. 사실 등차 중앙에서 배워야 될 건 대칭 구조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자, 등차 중앙에서 우리가 연구할 게 뭐다? 정리합시다. 자, 일단 이때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 보시면요. 1차 함수지.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이라고? 얘는 1차 함수예요.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 배운 거야. 등차 수열의 중요한 특징. 어떻다? 얘는 항상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대칭 구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등차 중앙을 배우는 이유기도 하다. 그래서 가운데 녀석이 주어지면 된다. 됐죠? 여기 다다. 자, 넘어갈게요. 연구하시고 이제 1번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수열이 쭉 나열돼 있어. 그러면 가운데 녀석의 두 녀석의 평균과 같으니까 더하면 4죠? 그럼 당연히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얘 둘이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가운데가 7이니까 14가 나오겠다. 12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풀이도 있어. 그런데 보면 통 몇 번 튀었지? 2번 튀었죠. 그러면 2D죠. 2D. 공차를 2번 더한 거지. 실제로 10을 더했으니까 공차가 5구나. 5 더하면 2고 여기 5 더하면 10이구나.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등차 중앙 가운데 녀석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 거니까 자, 4, 10 더하면은 14, 7 됐죠? 둘이 평균이 4니까 더하면 8이 나오겠다. 1. 자, 둘이 평균이 얼마냐? 합이 얼마니까? 2니까 1이네. 그래서 1. 자, 둘이 더하면 14니까 반띵하면 7이 될 거고요. 더해서 평균이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죠? 빨리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에 대한 개념 생각하세요. 평균. 자, 이제 3번. 자, 요런 거 조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나열되어 있는 개수가 5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빡 잡아야 될 게 뭐냐? y다. y. 왜? 딱 얘가 가운데 있거든요. 평균에 있거든요. 좌우 대칭 구조. 그러면 9랑 33을 더하면 얼마야? 42지. 그죠? 그럼 반띵하면 y는 얼마 될까요? y는 21이 될 겁니다. 자, y가 21이야. 자, 그러면 x랑 z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는 또 평균으로 구해보자. 틱틱 더하니까 3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띵하면 15가 될 거고 탁탁 더하면 21이랑 33을 더하면 42, 52, 54. 왜 이러냐? 54. 그러니까 z는 얘는 27이 되겠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됐죠? 이제 4번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건데 마이너스 5랑 여기 사이에 네모네모 할게요. 그냥 네모네모 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23이 있대. 그럼 방식은 여러 가지야. 제일 기본적인 방식 1번부터 설명해보자. 첫 항이 얼마이고 마이너스 5이고 다섯 번째 항이 얼마다? 23이다. 그럼 연립방정식이죠.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4b는 2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아니면은 요거를 뭐 우리가 다르게 풀면 a 플러스 d라고 둘 수도 있겠죠. a라고 둘 수 있겠지. 얘를 그냥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4d는 23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거야.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풀이라면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풀어? 나열되어 있는 녀석의 중앙을 이용해서 평균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거잖아. 둘이 더하면 얼마야? 18이죠. 반띵하면 9가 되겠네. 둘이 더하면 4니까 반띵하면 2고 둘이 더하면은 32니까 반띵하면 16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예제 5번. 자,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등차 중앙의 성질, 대칭성을 모르면 못 풀겠죠. 세수가 분명히 나열이 되어 있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몇 개 주어져야 돼? 2개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네. 야, 힘든데?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배운 게 뭐냐면 대칭성도 있어. 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단다. 그지? 그럼 시작. 가운데 녀석 a제곱 플러스 2a의 2배는 양옆에 합과 같다. 2a 플러스 4랑 같다. 2로 약분 가능하겠죠? 약분 가능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요. 반띵하니까 a 플러스 2가 되게요. 그럼 a제곱 넣어보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죠?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거나 a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됐죠? 자, 다음 거. 자, 등차 중앙의 연구다. 이렇게 등차 중앙의 연구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 그냥. 자,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중학교 때 여러분이 풀었던 건데요. 연속한 세 자연수가 있다. 이때 세 자연수의 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속한 세 자연수니까 일단 세 개를 모르네. A, B, C 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자연수는요. 뭐 1, 2, 3일 수도 있고 연속한 세 자연수니까 뭐 7, 8, 9일 수도 있고 15, 16, 17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세 자연수는 좀 특별하죠. 어떤 특징이지? 그래, 등차 수열이구나. 얘 공차가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변수로 두면요. 얘는 a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지 않을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면 좋은 이유가 뭘까? 미지수가 한 개예요. 그죠? 얘는 미지수가 분명히 세 개였는데
그냥 세 수가 있다 그러면 미수가 3개야. 그런데 얘가 특별하게 연속한 세 자연수기 때문에 미수가 1개가 돼버렸어. 그러면 뭔가 아름다워지겠지. 세 자연수의 합은 3a가 되는데 3a는 33이고 a는 11이 됩니다. 그죠? 자, 문제도 보시고요. 멈추시고 문제 보세요. 연속한 세 홀수가 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라. 그랬다. 가장 연속한 세 홀수가 있는데 홀수 이거 문제 잘못됐죠? 짝수였죠? 문제 잘못돼가지고 자 연속한 세 짝수 뭐 있을까? 6, 8, 10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26, 28, 30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세 짝수가 있으면 특징이 뭐지? 얘도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면 가운데 녀석을 내가 a라고 두면 얘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공차가 2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가 되지 않겠니? 그지? 자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얘가 되겠죠? 가장 큰 수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될 거야.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의 곱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이니까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죠? 곱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데 걔가 140이야. a 제곱은 144네. 에이 설마. 제곱이 144니까 a는 12가 되겠다. 그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양수니까 짝수니까요. 그래서 a가 10이야. 그러면 하나는 14고 하나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 짝수의 합을 구하라. 합을 구하시면 된다. 됐지? 자,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 분명히 3개의 수가 있어. 그죠? 분명히 3개의 수니까 미수가 3개인데 걔가 특별하게 자연수, 특별하게 홀수, 짝수 다 괜찮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였습니다. 미지수를 줄여나갔다 라는 거 생겨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거 4번. 야, 이 연구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절대 이거 암기하시면 안 된다.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 박스가 중요하긴 해. 분명히 이 박스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을 해보자고. 자, 이게 쭉 적혀 있어. 뭐 프린트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말.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 맨 마지막에 있네. 시작. 서로 대칭이 되도록 놓으면 편하다. 무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은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하자라는 거야. 미지수를 줄여서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올라가 보자. 자, 사실 어려운 게 다 네 번째 수거든요. 자, 4개의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자고. 자, 4개의 수가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찝찝한 건 가운데가 없잖아요, 선생님. 홀수는 3개는 5개는 딱 가운데가 있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풀면 되는데 가운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가운데가 없으면 가운데가 그냥 있다고 두세요. 가상의 가공대를. 없는 수지만.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t겠지? 그럼 여기는 일단 a 마이너스 d일 거 아니야. 그러면 a 플러스 d랑 a 마이너스 d는 차이가 얼마 나지? 여기는 2d만큼 나죠. 빼면 되니까 그죠? 차이가 2d. 그러니까 얘는 또 2d만큼 더해주면 a 플러스 얼마가 돼? 3d가 되고 얘는 2d를 빼줘야겠지? 그죠?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a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차를 a,d라 두는 게 아니라 공차를 2d라고 그냥 적당히 두는 거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쉽다. 그리고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무조건 2개다. 그죠? 지금 계속 보고 계시지만 내가 적당히 둘 거야. 그 적당히 두는 값에서부터 공차를 d라고 두면 미지수가 2개로 표현 가능하다. 꼭 첫 항을 a로 둘 필요 없다라는 거. 됐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 문제를 들어갈 거야. 자, 대표 문제를 쓱 한번 보실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이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주어지자마자 우리는 시작 a-d a 플러스 d a 오면 안 되고 가운데를 이용해서 대칭성으로 풀겠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합이 얼마? 12. 그러면 합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3a가 되죠? 12. 따라서 a는 4가 되겠네. 그지? 자, 곱을 구하라. 곱하라고 시작.
4 마이너스 d 4 집어넣고 곱하자. 곱하기 4 곱하기 4 플러스 d는 얼마야? 48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첫 번째 거랑 맨 끝에 게 뭔가 짝짝꿍이 잘 맞잖아. 그죠? 합차로. 그리고 4를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4로 한번 퉁 지어봅시다. 얘는 1이 되고 얘는 12가 되겠다. 자, 그럼 바로 전개할게. 4 마이너스 d랑 4 플러스 d니까 16 마이너스 d 제곱이 나오고요. 곱하면 12가 된대요. 그럼 마 d 제곱은 넘어가니까 마 4가 되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 공차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있다니까. 쫄지 말고. 자, 첫 항이 얼마? 가운데 항이 얼마? 지금 4죠. 공차가 만약에 2라면 얘는 6, 2가 될 거고요. 가운데가 4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얘는 2, 6이 될 거야. 그쵸? 수는 똑같아. 변화가 없어. 공차가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해서 답이 두 개 나올 리가 없다는 거. 됐니? 자, 문제 1번. 이건 똑같잖아. 바로 할게요. 3a 바로 갑시다. 3a는 얼마? 12. a는 또 4네. 이번엔 제곱의 합이야. 오우, 세상에. 4 마이너스 d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d의 제곱은 제곱의 합은 얼마? 56이다. 됐지? 자, 그럼 얘를 풀자. 그럼 얘는 제곱하니까 16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8d 나오고 플러스 d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제곱하니까 16 플러스 8d 플러스 d제곱은 56이다. 자, d제곱이니까 2d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사라지겠네. 마 8d 풀 8d 사라지고요. 자, 16 곱하기 16은 일단 곱하기 3배를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8이 나오고요. 48을 여기 빼주시면 얼마 나오니? 또 8 나오네. 는 8. 계산하니까 8 나왔어. d는 얼마가 나와? d제곱은 4.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똑같네, 답은. 자, 문제 2번 중요하지. 문제 2번은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바로 풀어야 됩니다. 어디에 줄을 바꿔 올 거냐면 직각삼각형 여기랑 등차수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자, 직각삼각형 등차수열은 지금 연구할 거야. 일단 세변을 어떻게 둘 거니? a-d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 d라고 둘 거야. 그죠? 세변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뭔 고민을 하고 있어. 그죠? 세 개의 수가 길이 순서대로 나열하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런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세변이다. 직각삼각형의 세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냐고요.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누구 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변이죠. 나머지 변이 있는데 그 나머지 변을 각각 무엇해서 제곱해서 합한 거와 같다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 시작. 가장 긴 변 a 플러스 d가 있는데 이 a 플러스 d의 제곱을 하면 나머지 두 변 a 마이너스 d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랑 같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자. a 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제곱 팡 a 제곱 팡 d 제곱 팡 d 제곱 팡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휙 넘어가면 4ad는 a 제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a는 어차피 변의 길입니다. 그죠? 양수입니다. 그래서 a로 하나씩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하. 따라서 중요하다. a는 무조건 4d야. a가 무조건 4d. a가 무조건 4d라고 해, 선생님? a는 무조건 4d야. 그러면은 얘가 4d면요, 선생님. 옆에는 3d인 거고요. 그지? 옆에는 3d인 거고요. 그럼 그 옆에는 5d잖아요.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얘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 3D, 4D, 5D야. 직각삼각형인데.
생각 좀 해봐. 직각삼각형이야 얘들아. 3D, 4D, 5D?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 기억나니? 3대 4대 5? 응, 기억나요 선생님? 3대 4대 5. 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만약에 그 세 개의 면이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 무조건 B가 3대 4대 5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냥 얘를 3K, 4K, 5K라 두세요. 그냥 B는 무조건 3대 4대 5니까. 근데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제 시험장에서. 넓이는 당연히 얘랑 곱할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시작 3K 곱하기 4K. 근데 걔가 얼마? 96인 거예요. 그러면 팡팡 하니까 2, 6K 제곱은 96이 나옵니다. 그죠? K 제곱은 16인가? 그래서 K는 결국 변의 길이니까 4가 되겠네요. 4니까 얘는 12, 얘는 16, 얘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12, 16, 20이다 라고 바로 풀으셔야 돼. 시험장 가서는 그냥 직각삼각형의 등차수를 나와 3대 4대 5로 바로 팡팡 풀어라. 되겠지? 자, 문제 3번. 고대 이집트 수학 문제는 저쩌고인데, 자, 중요한 거 찾아가자. 첫 번째, 5사람이 각자 배당받은 몫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요게 팡 먼저 1번이죠. 요거 보자마자 탕 1번이 나오셔야지. 1번. 자, 1번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거. 5사람이 얼마씩 가져간지 모르잖아. 가운데를 기준으로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A 마이너스 ED로 두겠구나 라는 생각. 그치? 그런데 하나 더. 그런데 다음 5사람에게 나누어준 빵이 몇 개냐면 120개의 빵을 나눠 가졌습니다. 요 생각을 쫙 보자고요. 요거 보자마자 또 팡 해야지. 이게 2번이죠. 조건이 많아, 그죠? 2번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를 다 몽땅 무엇하면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더해주면 120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을 풀면 5A가 되겠네. 다 더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싹 다 사라지잖아. 그죠? DDDD는 사라지고 5A는 120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4구나. 하나 구했다. 이제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그지? 미수 2개인데 식 하나 구했으니까. 자, 그런데 뭐냐? 뭐라 그래? 얘들이 갑자기 말이 되게 어렵다.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의 몫의 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가장 많이 두 번째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요 사람들이지. 됐죠? 자, 그럼 해보자. 요 두 사람을 더하면 2A-3D가 나올 거야.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의 몫의 합이야.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은 3A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 사람이 얼마가 된다고? 7분의 1이 된다. 근데 A가 24니까 여러분 대입해서 풀면 되고요. 양배는 먼저 7을 곱하겠네요. 7을 곱할게. 7을 곱하면 14A가 되고 7을 곱하니까 21D가 되고요. 얘는 3A 플러스 3D가 됩니다. 자, 3A가 넘어가니까 11A가 나올 거고요. 요게 휙 넘어오면은 24D가 나온다, 그죠? 근데 A가 얼마냐? 그러니까 24야. 그러면 11 곱하기 24는 24D가 되고 24를 팡팡 지우니까 D는 11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다 구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배당받은 사람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6번보다 조금 까다로워. 여기 문제 6번보다 좀 까다로운데 문제 대표 문제 2번부터 여기부터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나왔어. 일단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외우셔야 돼. 미안하지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나오면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죠. 자, 정리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암기하셔야 돼요. 이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자. 꼭 알파, 베타, 감마 아니어도 돼. 어떤 세수가 있는 거니까 쫄지 마.
이 세 수의 합, 첫 번째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항상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의 마이너스 부호 바꾼 거와 같다. 두 번째, 두 근을 짝짝꿍해서 곱해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하나 더 남았죠? 감마 알파 짝짝꿍해서 곱한다. 이걸 그냥 우리는 둘리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둘리라고 불러. 둘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둘리. 자, 둘리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와 같다. 3번. 세근의 곱 알파랑 베타랑 다 곱해. 그걸 다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시작. 3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에 부호 바꾼 거다. 자, 위치를 좀 기억해 두세요. 앞에 거,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요렇게 해서 부호 바꾸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다. 요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됐죠? 암기하셔야 돼요. 안 되는 사람 정리하고 암기하세요. 일단 암기를 하세요. 네, 시작합니다. 바로 수도하고 암기하세요. 수도 좀 하세요. 암기 좀 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세근이 뭘 만족한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뽕. 와, 그러면 세근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두지 않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작.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둬야지. 일단 세근을. 그죠? 그러면 세근의 합은 3A인데 3A는 어떻게 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쫑쫑쫑 해서 얼마가 돼요? 6이 나옵니다. 아하, 따라서 A가 2예요. 그 다음 또 병이 생겨가지고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선생님이 2니까요. 2-D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D 플러스 2 플러스 D 곱하기 2 마이너스 D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인데요. 해가지고 이걸 풀어서 불런 D를 구할 수 있다. 있어. 근데 우리 지금 K값 구하는 거잖아. 가만히 보자고. 지금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이 A 값이 2인 건 알겠는데 이게 등차 수열에서 세 개 수 중에서 가운데 거 맞아. 근데 걔는 사실 근이잖아요. 근. 방정식에 근이 있으니까 식에 넣어야지. 그죠?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닙니까?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8. 2 넣으니까 마이너스 24. 2 넣으니까 마 8.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K 값을 구하셔도 되죠. 됐습니까? 네. 자, 바로 가죠. 이 문제는 이제. 얘는 바로 풀자. 시작. 3A는 얼마입니까? 3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 바꾸면 3. 따라서 A는 얼마다? 1. A가 뭔데? 근. 그렇지. A는 근. 왜냐면 세 근을 우리가 뭐라 뒀으니까 A-D 그리고 A 그리고 A 플러스 D로 뒀잖아. 이거 근이지. A가 근이니까 넣어도 되지. 시작.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는 0. 맞습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이 된다. 됐습니까?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푸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문제 1번 같은 거는. 이 정도 수준은 바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 곡선이랑 직선이 이루는 세 점이 있다. 자, 요런 거부터 또 연구를 하셔야 돼. 요런 거 여러분 좀 불편할 건데. 여기서 곡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선도 중요한 게 아니다. 두 식이야. 두 곡선의 뭐? 교점의 x좌표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형광펜은 빵빵 갈 테니까 잘 보시고요. 중요한 개념이야. 선이 있어. 꼭 곡선일 필요 없다. 또 선이 있어. 선과 선이 만나. 그럴 때 x좌표. 자,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교점이라고 그래요. 만나는 세 점에서 만나는데 점에서 만난다. 이걸 우리는 교점이라고 그래요. 교차하는 점이라서 잠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렇게 돼 있고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만났잖아. 이걸 우리는 교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교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다 교점이라고 그럽니다. 곡선과 곡선이 만나면 교점이라고 그러고요. 됐나요? 쫄지 마세요. 그냥 그래프가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 하지 말까? 그림이라 할까? 그냥 쫄지 마세요. 그림이 두 개 만나면 교점이에요. 이 표현 자체를 알아야 돼. 선과 선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x좌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녀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얘는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구한 것과 같다. 자, 무슨 말인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할게. y는 아이고야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 그지? 그럼 y는 그 다음에 뭐 할까? x 뭐하지? 플러스 2 할까요? 쉬운 걸로? 플러스 4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게 좀 두 식이잖아. 이 두 식의 교점을 구하라 라 그러면 그냥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거야. y는 2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4. 자, 이거 연립해서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y끼리 서로 같으니까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4잖아요. 자, 넘어가면 x가 되고 넘어가면 3이 됩니다. x좌표가 3이 됩니다. 그럼 3 넣으면 여기는 얼마 됩니까? 7 나오죠. 여기 3 넣어도 7 나옵니다. 이 두 그래프는, 이 두 그림은, 이 두 직선은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다 치고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만난다고? 이 교점이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y가 얼마일 때? y가 7일 때 만나더라라는 거야. 그냥 교점 좌표가 3,7이니까. 근데 그 x는 3. 이거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시작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0는 누구랑 같다? mx랑 같다는 식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럼 휙 넘겨가면 시작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0은 0이다로 바꾸셔야겠죠?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 세 녀석이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시작 3에 있는 세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2차항 계수분의 3차항 계수분의 미안합니다. 2차항 계수에 부호바꾸니까 계산하면 6이 나오네요. 따라서 a가 얼마다? 2다. 그리고 이 a는 무엇이다? a는 그렇지. a는 근이다. 근이니까 여기에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집어넣어도 만족하겠네.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2 하면 8, 8이 16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48이네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0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2m은 암산 좀 하셔야 되는데 36을 빼니까 마 8이고 넘어가면 8이 나오겠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7번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어. 좀 할 게 많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챙겨두세요. 필수예요. 고등학교 필수. 자, 일단 나머지 나눗셈 뭐 이런 게 나왔잖아. 문제를 보시니까 자, 다항식을 띠리리리리링 요거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눗셈에 대한 생각이 나겠죠. 그럼 나눗셈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초딩 때부터 배웠잖아. 그지? 나눗셈. 자, 17을 우리가 5로 나눠. 그러면 얘는 5, 3은 15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푼단 말이지. 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하는지 검산이라는 걸 했어요. 검산. 어떻게 했냐면 나누어지는 수 17은 항상 나누는 수에다가 뭘 곱한 다음에 목 3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식은 마찬가지 등식이긴 한데 이 등식은 무조건 되는 거야. 검산한다는 게 검사는 그 계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는 항등식이 된다 얘들아. 항등식 항상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거는 100% 맞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챙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무엇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의 나눗셈에서는 어떤 식이 있어.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걔를 x-1로 나누든 x-2로 나누든 x-3로 나누든 x 플러스 2로 나누든 상관없이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누어 있다. 그럼 혹시 뭐가 나오겠죠? 어떤 식을 집어넣을 거 아니면 qx 이렇게. 그리고 쫄쫄쫄쫄 해서 나머지가 나올 거야. 그런데 파란색 잘 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돼요. 몇 차식인데 얘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상수로 나올 거야. 그 상수 값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쓸 거냐면 r이라고 부를 거야.
상수값을 r이라고 부를 거야. 나머지의 영어를 첫 글자를 따가지고 상수의 나머지인데 r이구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시작. 검산을 세워보자.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지금 우리는 나누는 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 그랬더니 몫이 뭐가 나오겠죠? q1x 어떤 곱하기 꼴로 나올 거 아니야? q2x 몰라. 나머지가 몫이 뭔지 q3x 몰라. 이렇게 둘 거고 나머지는 r1 뭐 r2 상수니까 구분해서 r3 이렇게 둘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식이라고? 얘는 항등식이야. 우린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팍 나오겠니? 마이너스 1. 그렇지. 여기는 1. 어허. 여기는 2. 그렇지. 됐어? 자, 다시. 정리해야 돼야 넘어갔다 놀라지 말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냐면요. 시작. 다항식이야. 다항식을 무엇으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무엇을 구하고 싶다고? 시작.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이걸 빨리 구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할 거야. 용어 모르셔도 상관없다, 제발. 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원래는 검산식을 세워야 돼. 그래서 열심히 푸는 건데 우리는 조금 연구를 해서 바로 풀자. 시작. 1차식이 뭐가 되는 값을? 0이 되는 값을 x값을 어디다가? fx에다가 다항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같대. 이렇게 된 거야. 됐니? 다시 한 번 더 세워볼게.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걔를 누구랑 나눴어요? x 플러스를 나눴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뭐 불렁불렁불렁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야? r이야. 자, 여기다가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1차식이 0이 되는 거 얼마야? x 대신 얼마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팡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잖아.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게 나머지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야. 첫 번째 나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시다. 자, 출발. 자, 바로 갈게요. 이제 첫 번째 나머지는 f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두 번째 나머지는 얼마겠어요? f2. 그렇지. f1은 미안하다. f1.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는 f2가 되는데 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그럼 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로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를 구해보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죠. 2 넣으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b야. 와우. 자, 이 녀석대로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에 할것 같다. 시작. 가운데 녀석 2배는 양옆에 할것 같아.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더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b. 됐죠? 됐지? 정리하면 얘는 2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b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이거는 a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b 되고 플러스 5가 됩니다. 조금 정리할게. 넘어가면은 a가 나오고요. 2b는 팡팡 사라지네. 그죠? 2b 사라지고 그러고 여기 넘어가니까 3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a는 3이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되실 겁니다. 됐죠? 자, a가 3이 난 다음에 문제를 쭉 째려보시자. 그런데 fx는 x 플러스 2로 무엇한다고?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초딩 때부터 겁나게 봤던 거야. 나머지가 얼마다? 빵이야. 빵이야. f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된다고? 빵이야. 그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빵이야.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된다. 나머지는 빵이다. 시작.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빵이야. 근데 a가 3이잖아. 그러니까 b는 얼마겠어요? b는 2가 돼야겠지. 그래서 a는 3, b는 2다 라고 구하실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1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건데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1자식이 0이 되는 값을 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조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야 되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5k 그 다음에 칙칙 플러스 24. 그런데 등차수를 이룬데 쭉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잖아. 가운데 녀석의 2배 마 4k 플러스 6은 양옆의 합은 마이너스 6k 플러스 24 넘어가니까 2k고요. 넘어가니까 18이죠. 따라서 k는 9가 된다. 보시면 될 거고요. 문제 2번은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그냥 대입하세요. 로그 3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로그 갈로 열고 3t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얼마? 12가 되겠지. 자, 근데 이게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시작. 가운데 녀석의 2배. 3의 t제곱 플러스 3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으니까 로그 3 플러스 로그 12가 되는 거야. 선생님들 로그의 합이잖아. 로그의 합은 로그의 진수의 곱으로 바꿔야지. 로그 얼마? 36이죠. 자, 36인데 36 좀 이상하지 않니? 36. 로그 푸는 사람이 36을 놔두겠니? 얘는 로그 얼마지?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제곱이 뿅 밖으로 나가서 2가 될 거야.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2랑 저기 멀리 있는 2는 약분이 퉁퉁 쳐버릴 거니까 남는 거는 로그 3의 t 플러스 3은 로그 얼마야? 6이다. 그러면 당연히 진수끼리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3의 t제곱은 넘어가니까 3이 될 거고 따라서 t는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한 건 없죠.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다. 이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